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고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과하게 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상대방한테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는 게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양재용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으시겠다. 아니 지금 저는 안현모 씨 얼굴이 안 보이지만 뒷모습만 봐도 어머나 세상에 아주 그냥 살짝 걸쳐 있는 입꼬리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현모 씨, 그리고 지금 뭐 가비 씨도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팬심이 가득한데 아니 두 분 다 누구의 팬인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성분들. 우리 가비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뵀었는데 재진쌤을 좀 더 약간 그 날카로운 듯 부드러운 면이 있으세요. 있지, 저 형이 그런 게 있어. 근데 약간 날카로운 면에서 약간 되게 약간 차갑다. 근데 왠지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셔서. 어떡해요. 지금 재용 원장님 표정 진짜 안 좋아요. 아니, 안현모 씨 기다리고 있어요. 나 처음에 답변할 걸. 현모 씨는요?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전 진짜 두 분 다 좋아하고 저는 원래 요만한 화면으로만 보다가 지금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약간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 진짜 좋아하셨어, 아까부터. 두 분 중에 두 분 다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양재진 원장님이야. 제가 그 이유가 항상 너튜브 하실 때 이렇게 막 뭐 좋아요, 구독 이렇게 안 하시고 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그리고 한숨 한번 쉬고 양재들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항상 힘없이 하시는 게 약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네, 뭐 여러분들 다 그러실 텐데 사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힘들 때는 병원에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 정확하게는 뇌 안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거나 혹은 숨기면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치료를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못 오시냐면 내 어떤 원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오래된 친구 때문이라든지 내 배우자 때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내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저걸 정말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걸 얘기하는 건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연인과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족과의 관계가 왜 먼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상사한테 잠깐 한번 뭐 안 좋은 얘기 들었다든지 혹은 지나가다 갑자기 날벼락 봉변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는 하지만 나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떠한 얘기들에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10분, 20분 욕하거나 그냥 한 2, 30분 정도는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잊혀질 수 있는데 나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나의 어떻게 보면 끊어낼 수 없는 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똑같은 얘기도 가족이 한 말에는 상처를 훨씬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족이 상처를 더 잘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지켜야 되는 예의나 매너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가족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부로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거나 심지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하면서 왜 몰라주냐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면서 가족과는 어떤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될지 어느 정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할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른이 얘기하면 내라고 해야 되고 어른이 주는 술잔은 마다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혼도 우리나라 같이 저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모의 허락을 받는 나라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나랑 당신은 다른 성인입니다라는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경계를 짓고 거절하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문제가 가장 큰 성인이 돼서도 항상 그 해결되지 않는 미제의 것으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 게 꼭 봐야 될 사람은 없다. 바꿔 얘기하면은 끊지 못할 관계란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형제 자매를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상처가 너무 지속되어서 내가 나를 견딜 수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아픈 상태라 그러면은 당분간은 그 가족 구성원을 안 보고 사는 것도 답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디폴트 값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내 감정을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반드시 죄책감이거든요.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에 애한테 뭐라고 했다가도 죄책감이 또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에 이 해결되지 않는 병적 결합으로 끊임없이 악순환을 돌아가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단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부모님과 독립된 성인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혹은 부모의 부속품이나 종속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네. 되려 더 이제 서운해 하셔가지고 더 사이가 나빠지면 이건 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배신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또 골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건데 그걸 견뎌야죠. 그걸 참아내야죠. 그럴 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뭐 그러시면 어떡해. 난 그런 케이스도 봤어. 그렇게 떨어지라고 그래서 떨어졌더니 엄마가 뭐 혈압이 예. 그럼. 누나 그건 너무 K-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네가 가지 나가. 근데 진짜 많아요. 많아. 굉장히 진짜 많죠. 많아요. 들어눕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진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뉴로시스라고 신경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실제로 홍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로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악화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0대 한 초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혼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저 어머님이 이제 가끔 반찬 같은 거 뭐 걱정된다고 갖다 주신다고 엄마 지금 가는 길인데 혹시 가도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느 날은 작정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들 나이가 30대 초중반이고 나도 개인 사생활이 있고 엄마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불편하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계시던 키를 저에게 주셔라.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꿀 거다. 그래서 엄마도 이걸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성격이 약간 어머니 닮은 부분이 많아서 되게 이성적인 분인데도 굉장히 극대노하셔서 삐지셔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저한테 연락 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어머니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나중에 먼저 연락하셔서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고비를 넘겨야겠네요. 네,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지만 사실 작심하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작심을 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네. 좀 알려주세요. 독립을 이제 어떻게 해야 네. 되냐. 그러니까 세 가지 독립이 있다고 하죠.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서운해하면서 막 들어 누우시던 나 안 볼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시던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알겠으나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게 정신적인 독립이죠. 근데 이거를 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치하지 마세요. 여기 선 넘어오지 마세요. 맞아.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부모가 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으면 그분들은 우리 인생에 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관여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대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독립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정서적 독립이 소위 말하는 사춘기고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왔다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그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배에서 나왔고 부모가 물고 빨고 키웠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2차 성징이 나타날 때쯤 됐을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라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의 사춘기를 통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감정적 거리가 확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춘기라 생각하시면 되고 믿고 기다리면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는 적정 거리까지 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정서적 거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너무 이렇게 뿌듯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사춘기도 없었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는 20대가 넘어서 아주 격하게 사춘기가 와버리거나 아니면 평생 사춘기 없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채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거나 둘 다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정신적인 독립을 언젠가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부모가 먼저 선행돼서 그거를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그거를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쵸. 자, 너랑 나는 다 같은 하나의 사람 대 사람이고 어느 정도 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돼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느 순간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다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자기 삶이 억울해진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가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조금씩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항상 많이 주변에 받았던 것 같은 게 나 너 어차피 대학교 보낼 때까지만 보내고 우리는 여행 다닐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메시지인 거잖아요.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나이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어릴 때부터 꾸준히 그 메시지를 그쵸?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직 사춘기는 안 왔죠, 아이. 11살이면.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정신적인 독립을 일찍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상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쁘니까 그렇죠. 또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아직은 11살이니까 좀 더 그러니까. 있어도 근데 되지 이제 않나? 근데 금방 와요, 사춘기. 그래, 곧이야, 13살부터 시작이 11살이면 이제 슬슬 맞아요. 자기 주장이 시작되죠.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게 사실 사춘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애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 대한 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